어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민정아, 된장찌개 어떻게 끓이더라? 평생을 끓여온 찌개였어요. 민정이가 감기에 걸릴 때마다, 서울 생활에 지쳐 내려올 때마다, 말없이 뚝배기를 내어주시던 그 맛. 그 찌개를 어머니가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민정이는 그 순간, 서울에 있는 사무실도,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도, 14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도 한꺼번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께 사연 만사가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치매로 요리를 잊어가는 어머니와 그 부엌에서 낡은 레시피북을 발견한 딸 민정이의 이야기. 그리고 레시피 사이사이에 숨겨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것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민정이는 44이었습니다. 서울 테헤란로 대기업 팀장, 수십 명의 팀원, 수십억 원의 프로젝트.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정이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 7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회사로 올라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날이 일주일에 사흘은 됐고, 식탁 앞에서도 노트북을 펴두거나 서류 뭉치를 뒤적이기 일쑤였죠. 분명 입안으로 음식이 들어가고는 있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씹고 있는지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후 업무를 버텨내기 위해 습관적으로 밀어넣는, 맛도 향도 느껴지지 않는 생존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입안은 텁텁한 자판기 커피 향만 남았고, 민정이는 그 씁쓸한 뒷맛을 삼키며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민정이에게 식사란 음미하는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속을 채워 오후를 버티게 하는, 아무런 향도 맛도 없는 일상의 숙제였을 뿐입니다. 저녁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내려오면 11시가 넘는 날이 많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집어들고 혼자 사무실로 올라가서 모니터 앞에 앉아 먹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컵라면 하나. 그게 저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 도시락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을 먹은 게 언제였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본 게 언제였는지.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주무르는 팀장이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사실 민정이는 대단한 꿈을 꾸며 달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떠밀려 왔습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잠깐 멈추면 야수에게 잡아먹힐 것 같은 느낌에, 그렇게 달리다 보니 14년이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은 늘 나중으로 밀려났습니다. 막연하게 나중에 잘해드리면 된다고. 그런데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경의 가난한 살림살이 속에서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밭일을 하면서도 민정이 방에는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공부하는 거 방해될까봐. 동네 친구들은 방학이면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민정이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던 날, 어머니가 싸주신 짐 속에 빳빳하게 달인 옷들이 있었습니다. 한 올도 구김이 없었어요. 민정이는 그냥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른 새벽에 얼마나 공들여 달인 옷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정이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승진을 했고 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사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민정이는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출장 중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핸드폰을 켰을 때 부재중 전화가 12통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처음으로 달리던 발이 멈췄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슬픔을 가슴속에 넣어두고 또 달렸습니다. 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몰랐으니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경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셨어요. 민정 씨, 어머니가 가스불을 켜놓고 밖에 나가셨어요. 냄비가 다 타버렸는데 제가 들어가서 껐어요. 민정이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수십억짜리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전화 통화에서 방금 한 말을 또 하셨던 것. 지난 명절에 내려갔을 때 반찬 간이 맞지 않았던 것. 어머니답지 않게 같은 질문을 2번 하셨던 것. 그때마다 민정이는 생각했습니다. 피곤하신가 보다. 나이가 드셨으니까. 아니었습니다. 민정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아니야. 안 봤던 거야.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인종을 보지 못한 그 얼굴이. 아버지 때 못한 걸 어머니마저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민정이는 이사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어요. 문경에 혼자 계신데 제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임종을 못 봤어요.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서요. 어머니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3차 프로젝트 보고서 단계죠? 네, 초안은 팀에 공유되어 있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 차장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업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정이의 말이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사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정 씨,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못 갔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도 후회해요. 그러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트북 들고 가요. 지금 당장. 보고서는 화상회의로 정리하면 되고, 박 차장이 여기서 챙기면 돼요. 어머니 곁에서 일해요. 최종 보고 전에 한 번만 서울 올라오면 되고. 그리고 민정 씨, 이건 사직이 아니에요. 안식년으로 처리할게요. 자리는 있어요. 목이 메어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이사님. 이사님이 짧게 그러나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요. 어머니한테. 민정이는 이사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2시간 후 민정이는 노트북 가방을 메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때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도 달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결심한 듯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곁에 있을 차례야. 문경으로 내려오는 고속도로 위에서 차창 밖으로 봄산이 흘러갔습니다. 핸드폰에는 박 차장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팀장님, 걱정 마세요. 여기는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민정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늦지 않겠습니다. 민정이가 문경에 도착한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익숙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어릴 때 다니던 길이 그대로였습니다. 나무들만 조금 더 커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정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웃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엄마, 나야. 민정이. 민정이? 우리 민정이? 왜 이제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이제 왔냐는 말. 나무라는 건지, 반가운 건지, 그냥 그리웠다는 건지. 민정이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작아져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어머니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늦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민정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마주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간 보고 싶었을 엄마와 딸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이 식탁에 둘이 앉는 게. 어머니가 드시다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안 가? 응, 엄마. 당분간 있을게요. 어머니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됐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잘 됐네, 라는 말. 그 한마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들어있는지. 설거지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를 재워드렸습니다. 불을 끄고 나오다가 민정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 방 선반 위에 있는 낡은 노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하며 선반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가 닳고 해져서 무슨 색인지도 모를 노트였습니다. 조심히 펼쳐보았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비뚤비뚤하고 작은,
그러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하게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레시피였습니다. 요리 레시피였습니다. 그런데 레시피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리법 사이사이에 짧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힌 것도 있었고, 이름이 적힌 것도 있었고, 그냥 한 줄짜리 문장도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온 이야기였습니다. 문경에서의 하루는 서울과 달랐습니다. 아침 6시, 새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없이 눈이 떠진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아, 일어났어? 응, 엄마. 지금 나가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냉이국, 봄나물 무침, 밑반찬 두어 가지, 그리고 갓 지은 쌀밥. 한 숟가락 떠서 먹다가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냉이국이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네? 아니다. 엄마가 해주셔서 그런가 보네?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했는데. 민정이가 나물무침을 집어 먹다가 말했습니다. 와, 이 나물무침도 맛있다. 맛있니? 어제 너 기다리면서 들에 가서 뜯어온 것들이야. 민정이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어제 딸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들에 나가 나무를 뜯어오신 거였습니다. 다듬고, 무치고, 국을 끓이고. 치매가 진행 중인 분이 딸을 기다리며 늘 그랬던 것처럼 부지런히 움직이셨나 봅니다. 오전에는 나란히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어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시고 민정이는 노트북을 열었다가 덮었다가 했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가 이렇게 좋았어요? 원래 좋았어. 네가 몰랐던 거지. 어머니가 화분을 들여다보시다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아, 너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야. 운동회 날 달리기에서 넘어졌잖아. 일어나서 또 뛰더라. 꼴찌였는데도 끝까지 뛰었어.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엄마, 그걸 기억해요? 당연하지. 내가 왜 그걸 잊어? 어느 저녁, 민정이가 화상회의를 마치고 나오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뭐 봐요? 별. 민정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창밖을 봤습니다. 문경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별 보는 거 좋아했는데 말은 안 해도 마당에 나와서 한참씩 서 있었어. 그 양반 원래 그랬잖아. 마음속에 있는 걸 밖으로 잘 못 꺼내는 사람. 두 사람은 한참을 별을 봤습니다. 말없이. 아버지가 이 마당에 서서 이 별을 보셨겠구나. 민정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계시겠네요. 저기서. 그렇겠지. 어머니가 민정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민정이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왔잖아. 첫 번째 레시피는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런데 레시피 위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이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처음 가르쳐 준 날. 민정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억났습니다. 더운 여름날 오후, 선풍기 바람이 부엌까지 들어오던 날, 어머니가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아, 이리 와봐. 여자는 음식을 할 줄 알아야 해. 시집 가서도 혼자 살아도 제 손으로 밥 한 끼 할 줄 알아야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더운데 왜 부엌이야? 친구들은 저녁에 만나. 지금은 이리 와. 어머니는 민정이 손을 잡아 냄비 앞에 세우셨습니다. 된장찌개는 육수부터 정성이다. 쌀 씻을 때 첫 번째 뜨물은 버리고 두 번째 뽀얀 뜨물을 받아두어라. 그게 육수야. 거기에 다시마 한 조각, 굵은 멸치 67마리 넣고 중불에서 15분 끓인 다음 건져내고 약돌돼지 앞다리살은 엄지 손가락만 하게 굵직하게 썰어서 찬물부터 같이 넣고 끓여라. 그래야 잡내가 없어. 거품 올라오면 부지런히 걷어내고 무는 나박나박 얇게. 이게 포인트야. 무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이다가 된장은 반드시 망에 걸러서 풀어야 해. 2큰술. 고추장은 딱 반 큰술만. 더 넣으면 텁텁해진다. 애호박, 두부, 표고버섯 넣고 중불로 5분. 마지막에 다진 마늘 1큰술, 청양고추 하나, 대파 듬뿍, 그리고 들기름 딱 한 방울. 불 끄기 직전에. 그래야 향이 살아있어. 민정이는 어머니 손을 따라 하나씩 해봤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물을 너무 두껍게 썰었고 된장을 망 없이 그냥 풀었다가 혼났습니다. 망에 걸러야 한다고 했잖아. 덩어리 씹히면 맛없어. 알았어. 찌개가 완성됐을 때 어머니가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됐어. 처음 치고는 됐어. 그게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나올 수 있는. 민정이는 노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레시피 맨 아래에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날 민정이가 찌개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투덜대면서도 다 배웠어. 나중에 혼자 살면서 이걸 끓일 때마다 엄마 생각 한 번은 하겠지. 민정이는 노트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민정이가 서울로 떠나고 나면 혼자 이 부엌에 남겨질 거라는 걸. 그래서 가르쳐 두셨던 겁니다. 찌개 끓이는 법만이 아니라 엄마가 그걸 바라셨구나. 내가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민정이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부엌에서 선풍기 바람이 불어오던 그 여름 오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투덜대면서 냄비 앞에 서 있던 21살 민정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부엌이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걸.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이번엔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날 때 끓여 먹어라.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수하고 밥 드시고 일 나가셨습니다. 저녁에 돌아오시면 밥 드시고 텔레비전 보시다가 주무셨습니다. 그게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가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정이는 압니다. 그 침묵한 하루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는지. 민정이가 어려서 몸이 약했을 때 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 이불을 덮어주고 나가셨습니다. 민정이는 자는 척 했습니다. 아버지가 쑥스러워 하실까봐. 중학교 시험이 있던 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책상 위에 초콜릿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사오셨는지 포장도 안 뜯은 채로. 그게 아버지의 음원이었어요. 서울로 떠나던 날, 아버지는 버스 터미널까지 따라오셨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서 계셨습니다. 민정이는 버스 창문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서 계신 줄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는 문경을 평생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서울 한번 와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민정이가 오라고 해도 괜찮아. 거기서 잘 있으면 돼. 그게 전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는지. 보고 싶다는 말, 한 번만 와줬으면 한다는 말, 잘 있냐는 말이 전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갱식이 죽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시피 위에 어머니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이 대학 합격하던 해 겨울, 아버지가 친구분들이랑 약주를 하시고 늦게 들어오셨는데 민정이 방에 들어가시더니 한참을 서 계셨어. 그러다 하시는 말씀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게 전부였어. 다음 날 아침에 이걸 끓였다. 민정이는 그 글씨를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습니다. 대학 합격하던 해 겨울. 그때였군요.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자려고 누워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셨습니다. 기분 좋게 약주를 한 잔 하신 날. 그러다가 민정이 방문을 조용히 두드리셨습니다. 민정아, 자냐? 어려서 많이 아팠는데 건강하게 자라줘서 서울까지 가줘서 고맙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정이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했는데,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커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었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부엌에서 갱식이죽을 끓이셨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칼칼하고 구수한 냄새가 방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뚝배기 앞에 앉아 숟가락으로 천천히 한 숟가락씩 드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뚝배기를 후후 불면서. 그러다 슬그머니 소주 한 잔을 따르셨어요. 어머니는 혀를 한 번 차시고 못 본 척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우리 집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노트를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말을 들으셨던 거였어요. 방안까지 들렸던 거겠지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이걸 끓이셨던 거였습니다. 말 대신 뚝배기로. 어머니의 갱식이족 레시피는 이랬습니다. 멸치 한 줌, 다시마 2조각, 물 넉넉히 부어서 육수 먼저 내거라. 그동안 김치는 잘게 송송 썰어. 묵은지면 더 좋아. 신맛이 국물을 살려주거든. 육수 우러나면 멸치글에서 김치 건지고 김치국물 한 국자 같이 넣어라. 떡국떡 있으면 이때 넣어. 쫄깃한 식감이 있어서 더 좋아. 먼저 넣어야 딱딱하지 않거든. 찬밥 한 공기 넣고 중불로 끓이다가 밥알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 콩나물 넣어. 너무 일찍 넣으면 물러져서 맛없어. 국간장으로 간 맞추고 대파 한 줌, 청양고추 하나. 별거 없어. 있는 거 다 넣으면 돼. 근데 이상하게 이게 제일 맛있더라. 레시피 맨 아래에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날 부엌에서 혼자 울었다. 그 양반이 고맙다는 말을 할 줄은 몰랐어. 나한테는 한 번도 못 해줬는데. 민정이는 노트를 덮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한테도 끝내 못하신 거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사셨는데 그 말을 엄마한테는 한 번도 안 하셨구나. 나한테 하신 그 말. 민정이는 오랫동안 노트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맙다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는지. 어려서 약했던 딸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 가난한 시골 살림 속에서도 공부만 하라고 지켜봐 준 것. 서울까지 보내준 것. 그 자랑스러움을 정작 딸 앞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평생을 함께 산 어머니한테도 끝내 전하지 못했던 것. 술기운을 빌려 문을 두드린 그 밤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거겠지요. 아버지, 저도 고마웠어요.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민정이는 오늘에야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낡은 노트 앞에서 혼자.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들으셨을 테니까. 잠깐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정이가 문경에 내려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 약을 챙기고 밥을 차리고 노트북을 펼쳐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시간에 보고서를 수정하고 닥차장과 메신저로 주고받고 저녁이 되면 노트북을 덮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14년 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이 누군가 옆에 있는 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민정이를 알아보다가 못 알아보다가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눈빛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민정이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민정아, 밥 먹어야지? 그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세 자리를 차려놓으셨습니다. 숟가락이 3개, 젓가락이 3벌. 민정이는 그 3번째 자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자리였습니다. 엄마, 저기는 어머니가 빈 자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내가 또 그랬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아버지의 자리에 숟가락을 조용히 거두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한번 쓸어 내리셨습니다. 손바닥으로 천천히. 아버지, 엄마가 아직 당신 자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즈음 이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 씨, 최종 보고 전에 팀이 한번 모여야 할 것 같은데 서울 올라오기 힘들죠? 어머니 상태가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자리를 비우기가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려가면 되죠. 문경이 어때요? 서울만 있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 팀원들도 그간 프로젝트 하느라 고생했는데 문경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머리도 식히면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 팀원들이 문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사님도 직접 오셨습니다. 업계에서 전설이라 불리는 분이 문경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회의는 민정이 집 거실 식탁에서 열렸습니다. 노트북 3대, 프린트된 보고서 더미, 그리고 커피 대신 어머니가 직접 담근 오미자 차가 올라왔습니다. 붉고 맑은 빛깔이었습니다. 새콤하고 달콤한 향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팀장님, 이게 뭐예요? 문경 오미자요.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거예요. 오미자가 이런 맛이었어요? 카페에서 먹던 거랑 완전 다른데요? 이사님이 한 모금 드시더니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좋네요. 진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치를 확인하고 발표 순서를 조율했습니다. 서울 회의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목소리들이 조금 더 낮았고 말과 말 사이에 여백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초록빛 산들이 보였습니다. 초여름의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식탁 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중반쯤 됐을 때 팀원 중 김대리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팀장님,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얘기해요. 예전에 프로젝트 끝나고 회식하고 나서 팀장님 자취방에 간 적 있었잖아요. 그때 팀장님이 냉장고에 있는 거 털어서 뭔가 끓여주셨는데 콩나물이랑 김치 들어간 죽 같은 거요. 그거 이름이 뭐예요? 갱식이 죽이요. 그때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서 있는 거 다 넣은 거였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거든요. 팀장님이 끓이면서 하신 말씀이 어머니가 잘 끓이시는데 내가 하니까 영 그 맛이 안 난다고 그래도 먹을 만은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언젠가 어머님 만나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팀장님 표도 만났는데 오리지널 어머님 표는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요. 부엌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듣고 계셨던 겁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눈을 빛내시면서 갱식이죽 먹고 싶어요? 어머님, 괜찮으시면요. 정말 먹고 싶었어요. 괜찮고 말고 기다려요. 금방 해줄게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정이는 따라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집에서 가장 큰 냄비를 꺼내고 멸치를 한 줌 집어넣고 다시마를 찾아 넣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김치를 썰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갱식이죽을 만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콩나물은 마지막에 넣어야 해. 너무 일찍 넣으면 물러져서 맛없어. 청양고추 하나, 대파 듬뿍. 별거 없어. 있는 거 다 넣으면 돼. 민정이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치매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손놀림에. 뚝배기 5개가 식탁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대파가 송송 올라가 있었고 국물은 칼칼하게 붉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맞아요. 제가 찾던 맛이요. 맛있어요? 더 있어요. 많이 먹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환하게. 이사님이 뚝배기 앞에 앉아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셨습니다. 김이 오르는 뚝배기를 잠시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정 씨 어머님, 저도 오래간만입니다. 이런 밥상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주무르던 사람들이 문경의 작은 집 식탁에 앉아서 갱식이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다들 천천히 먹었습니다. 막내 이대리가 뚝배기를 비우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이번 주말에 고향 내려가야겠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민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팀원들이 서울로 돌아가고 나서 민정이는 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수고하셨어요. 수고는 뭐, 사람들이 맛있다고 먹으니까 좋았지. 오랜만에 손님이 왔네. 어머니 얼굴이 오늘따라 맑았습니다.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민정이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이 집에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 없이 밥을 차려도 혼자 먹고 하루가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는 날들이 쌓이던 거라고. 외로우셨던 거야. 그게 병이 된 거야. 실제로 미국의 유명 대학 연구에 의하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치매는 어쩌면 뇌의 병이 아니라 외로움의 병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우는 것은 비싼 약도, 좋은 병원도 아닐 수 있습니다. 따뜻한 뚝배기 하나, 곁에 앉아 있는 사람 하나. 민정이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정아,
응, 엄마. 잘 왔어.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잘 왔어. 아버지가 못다 하신 말을 어머니가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잘 왔다고. 민정이는 오랫동안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정이가 문경에 내려온 지 3달째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정이는 레시피북을 펼쳤습니다. 부엌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적어두신 순서 그대로 쌀을 씻었습니다. 첫 번째 뜨물은 버리고 2번째 뽀얀 뜨물을 받아뒀습니다. 다시마를 넣고 굵은 멸치를 67마리 넣고 중불에서 15분. 약돌돼지 앞다리살을 엄지손가락만 하게 굵직하게 썰었습니다. 찬물부터 넣고 끓이면서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물을 나박나박 얇게 썰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이걸 매일 하셨구나. 된장을 망에 걸러 풀었습니다. 2큰술. 고추장은 딱 반큰술. 애호박, 두부, 표고버섯을 넣고 중불로 5분. 마지막에 들기름 한 방울. 부엌에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민정이가 어릴 때 이 부엌에서 나던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아, 이 냄새가 뭐야? 엄마 레시피대로 끓였어요. 된장찌개요. 네가? 응,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요. 노트에 다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민정이가 뚝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잠시 멈추셨습니다. 이거 내 맛이네.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요. 어머니가 한참을 찌개를 드셨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민정이는 맞은편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아팠던 민정이에게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시던 것처럼 이제는 민정이가 아픈 어머니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받기만 했던 사랑을 이제야 되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할게요. 그날부터 민정이는 매일 아침 레시피북을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적어두신 순서 그대로 요리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된장찌개, 어떤 날은 갱식이죽, 어떤 날은 레시피북에서 처음 보는 반찬을 만들어 봤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간이 맞지 않는 날도 있었고, 무가 너무 두꺼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드셨습니다. 다 드셨습니다. 맛있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들여 밥을 하면서 민정이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부엌에 서는 일이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신이 왔습니다. 민정이는 전날 밤부터 레시피북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갈비찜 페이지였습니다. 레시피 위에 어머니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날마다 했던 거야. 그 양반이 유일하게 맛있다고 했던 음식. 민정이 너도 언젠가 해줘야지 했는데 가르쳐줄 기회가 없었네. 민정이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생신날마다 아버지한테만 해드렸던 음식이었습니다. 엄마 생신에는 누가 해드렸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정이는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갈비를 사고 미역을 사고 필요한 재료들을 챙겼습니다. 레시피북대로 시작했습니다. 갈비는 손질이 반이야. 먼저 찬물에 1시간 이상 담가서 핏물을 빼야 해. 물을 두세 번 갈아주면서. 그래야 잡내가 없어. 핏물 뺀 다음에는 기름 붙은 부분을 잘 봐. 눈에 보이는 기름 덩어리는 칼로 깨끗하게 도려내야 해. 이걸 안 하면 느끼해서 못 먹어. 그리고 뼈 사이사이에 칼집을 넣어줘야 간이 속까지 배거든. 냄비에 갈비 넣고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고 나서 다시 찬물에 씻어줘. 그래야 깔끔해. 간장 5큰술, 설탕 2큰술, 다진 마늘 2큰술, 참기름 1큰술, 배즙이나 사과즙 조금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져. 거기다 파, 양파, 당근, 표고버섯. 중불에서 뚜껑 덮고 40분. 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 주면서. 다음에 불 세게 올려서 국물 졸여주면 윤기가 나. 그때 밤이랑 대추 넣으면 더 좋고. 민정이는 레시피북을 옆에 펼쳐두고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찬물에 갈비를 담그면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핏물이 빠지는 동안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미역국은 참기름에 미역 먼저 볶아야 해. 그래야 고소한 맛이 살아. 쇠고기 넣고 같이 볶다가 물 붓고 중불에서 20분. 간은 국간장으로만. 소금 넣으면 맛이 달라져. 부엌에서 2가지 냄새가 동시에 났습니다. 갈비찜 간장 냄새, 미역국 고소한 냄새. 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이 냄새가 아버지 생신날 냄새네. 민정이는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이잖아요. 오늘은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2 손을 모으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미역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 민정이가 미역국을 떠서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생신 축하해요, 엄마. 어머니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맛있다. 우리 민정이가 끓였구나. 그런데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닦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흘리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목이 메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눈물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느껴졌습니다. 평생 남의 생신상만 차려오셨던 것. 당신 생신에는 당신이 답을 하셨던 것. 아버지한테만 해드렸던 갈비찜을 오늘 처음으로 당신이 받으신 것. 그리고 그걸 차려준 사람이 다름 아닌 딸이라는 것. 말하지 않으셔도 다 알 것만 같았습니다. 민정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다 어머니가 조용히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민정이는 갈비찜을 집어
어머니 밥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말없이. 아버지도 이걸 참 좋아했는데. 알아요, 엄마. 노트에 적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밥을 먹었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말없이. 창밖으로 문경산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생신날 햇살이 식탁 위로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늘 혼자 받으셨던 그 상차림을 오늘은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민정이 손으로. 석 달째 되던 달, 정기 진료가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운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난번 진료 때보다 나빠지지 않으셨고, 표정도 밝아지셨고, 기억력도 오히려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따님이 내려오신 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치료예요. 민정이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 비싼 약도 좋은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곁에 있는 것. 엄마, 우리 잘하고 있는 거네요. 오늘도 민정이는 레시피북을 펼칩니다. 어머니가 적어두신 글씨를 따라 손을 움직입니다. 어머니는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아무 말씀 없이.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된장은 망에 걸러야 해. 덩어리 씹히면 맛없어. 알아요, 엄마. 배웠잖아요. 어머니가 웃으십니다. 환하게. 부엌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레시피북은 식탁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머니 글씨로 가득한 그 페이지들이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냄새는 남습니다. 냄새는 사라져도 맛은 남습니다. 맛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어머니 냄새, 고향 부엌 냄새, 정성스레 끓여주시던 음식 냄새. 냄새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우리 곁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부엌에서, 뚝배기에서,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 안에서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부모님 생각이 나셨다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말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치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가 보시거나 중앙치매센터 콜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해주시던 음식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맛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부모님과의 추억을 공유하며 서로의 정을 나누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어머니도, 민정이도,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